일단 함수 유리식에서 무엇이든 질문 혹시 남아있습니다. 네. 함수 552번. 네, 함수의 55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52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어진 함수에 대해서 f 2x-1 얘가 4x 플러스 3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x 이역함수 f 인버스 x가 나오고 그거의 x 절편과 y 절편의 합을 구해 보시오. x 절편과 그러니까 f 인버스 x y 이퀄 f 인버스 x 이거의 x 절편과 y 절편 이거의 합을 한번 구해 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가 fx 그러니까 f 인버스 x를 정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정의역 2x-1 좀 복잡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어차피 얘를 또 치환해서 뭔가를 만들고 또 역함수 만들 것 같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인버스로 가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f 인버스 뭐는 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얘가 여기 오고 얘가 여기 오면 되겠죠. f 인버스 4x 플러스 3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럼 한 단계가 줄어들 거예요. 자, 얘를 t로 두면 돼요. 얘를 t로 4x 플러스 3을 t라고 두면 4x는 t 마이너스 3이 되고 x는 4분의 t 마이너스 3. 그럼 결국은 f 인버스 t라고 하는 거예요. x 대신에 얘가 들어가게 되면 2를 곱하겠죠? 2를 곱하면 2분의 t-3의 마이너스 1까지 결국 2분의 t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3, 2분의 5 얘가 f 인버스 x, f 인버스 t가 되겠죠? 그러니까 f 인버스 x는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고 그리고 f 인버스 x를 y라고 두면 y 이퀄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나타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여기 보이는 얘가 y 절편 x 절편은 y가 0일 때 x 값이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5 빼기 2분의 5 그게 주어진 문제의 답이고요.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또 다른 질문. 네. 없으면 오늘은 유리식과 유리함수의 비단계 유형 학습 몇 개 골라서 지난번에 첫 번째 거 633번 하나 보고 끝냈었죠. 그죠? 네. 근데 두 번째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635번 문제 한번 볼게요. 635번. 자, 635번. 유형 2에서는 635번을 보겠습니다. 635번.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5고 ab가 3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좀 밑에 복잡하게 되어 있는 식 그거의 값을 구해라. a 빼기 b 이거분의 a 플러스 b 더하기 a 플러스 b 이거분의 a 빼기 b 나누기 그 다음에 a 빼기 b 이거분의 a 더하기 b 빼기 a 플러스 b분의 a 빼기 b. 자, 어떤 약간 더하기가 있고 빼기가 있고서 이 식은 같고 뭐 분수식은 같고 근데 나눗셈이야. 일단 덧셈 뺄셈 괄호 안부터 먼저 본다고 하면 이제 통분을 하게 되죠. 통분을 하게 되니까 얘하고 얘의 최소 공배수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되겠죠. a제곱 빼기 b제곱이 공통 분모가 되고 그럼 여기에는
a 빼기 b에는 a 플러스 b를 곱했으니까 a 플러스 b 이거 전체의 제곱, 얘는 a 마이너스 b 전체의 제곱, 뭐 이렇게 될 겁니다. 나누기, 얘도 a제곱 빼기 b제곱이 되고 위에는 똑같이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 빼기 이번에는 a 마이너스 b 전체의 제곱 이렇게 올 건데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어렵지는 않지만 풀이 과정이 조금 길 수 있으니까요. 네, 천천히 침착하게 따라가면 되는데 이 문제를 찾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누기는 자 여기 나누기는 사실 얘는 뭐분의 뭐분의 뭐 즉 얘가 분모에 가고 얘가 분모에 가고 그 다음에 얘가 분자에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나눗셈이라고 보시면 되죠. a 나누기 b는 b분의 a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이런 번분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가 a제곱 빼기 b제곱이고 여기도 a제곱 빼기 b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나눗셈은 a분의 b분의 c분의 d 이렇게 되면 c분의 d 나누기 a분의 b고 얘는 곱하기 b분의 a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즉 가운데 두 개를 곱해서 분모가 되고 가의 거 두 개를 곱해서 분자가 되는 d 곱하기 이런 관계예요. 이해되죠? 그럼 얘하고 얘는 하나는 분모가 하나는 분자니까 반자가 이거 분자니까 분모 분자면 약분이 가능해요. 약분이 가능해요. 결론적으로 얘가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다.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이 가능합니다. 결국은 요거 분의 요게 남는데 자 얘를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a제곱 a제곱 2a제곱 b제곱 b제곱 2b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ab 마이너스 2ab 없어집니다. 반대로 여기는 a제곱 빼기 a제곱 b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2ab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4ab 이렇게 되겠죠. 간단하게 2ab 이거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고요. 넣어주면 됩니다. 6분의 5가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 이런 상황 네, 나눗셈이라고 하는 게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고 번분수의 표현은 이렇게 곱셈으로 봤을 때 분자 곱하기 분모 역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가운데 그 두 개 분모, 가의 그 두 개 분자. 그러면 얘하고 얘 약분 가능하고 B하고 D 약분 가능하다.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637번이 있습니다. 유리식과 항등식이라는 그런 유형인데요. 자, 첫 번째 거 보면 이렇습니다. 간단합니다. x 세제곱 플러스 1 이거분의 x 플러스 7 얘가 x 플러스 1 이거분의 a에다가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거분의 bx 플러스 c입니다. 자, 얘는 얘하고 얘하고 같다. 그런데 눈에 딱 보이는 게 얘하고 얘를 곱하면 얘와 같다라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분을 할 때 얘하고 얘를 곱한 즉 x 세제곱 플러스 1을 분모로 잡고 그러면 이 a에는 뭘 곱했을까요? a에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곱했을 것이고 b의 x 플러스 c에는 무엇을 곱했을까요? x 플러스 1을 곱했겠죠. 납득되시죠? 네. 잠시만요. 내가 녹화 버튼을 눌렀는지 모르겠다. 눌렀군요. 네. 네, 막 녹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얘가 x 세제곱 플러스 1 이거네. 2차항. 요렇게 하면 2차항이고 요렇게 하면 2차항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이거 전체의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차항 요렇게 하면 처음에 이제 부호가 헷갈릴 때 말입니다. 처음 나오는 게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로 묶으면 또 뒤에 부호까지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편안하게 플러스로 하고 마이너스 A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1차항은 B가 나오고 C가 나오겠죠. 플러스 B 플러스 C 이거에 X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A가 뒤에는 C가 이렇게 하면 전개를 하면서 동시에 동류한끼리 다 묶었습니다. 결국은 얘하고 얘가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그런 X값에 한해서 즉 X가 실수면 분모가 0 될 일 분모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0 될 일 없겠죠?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는 것은 얘하고 얘가 같다는 뜻이죠. 동류항 계수 비교법을 이용해서 A 플러스 B는 0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C는 7이 되면 되겠죠. 여기서 B가 마이너스 A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C가 1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얘하고 얘를 연립해서 즉 두 개를 여기서 이걸 뺄까요? 3A가 6이면 A는 2 그럼 B는 마이너스 2 그럼 A가 2면은 C는 5가 돼야 되는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겁니다. 얘가 유리식 미지수를 포함한 유리식에서 항등식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구해 나가는 그런 방법 되겠죠. 네, A 빼기 B 빼기 C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 1 나오겠습니다. 638번도 같은 방법으로 쭉 이야기하고요. A에는 뭘 곱해요? A에는 x 플러스 1이 제곱을 곱하고 B에는 x 플러스 1을 곱하고 C에는 x만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요거는 간단하게 할게요. 638번 분자만 보면 왼쪽은 1이고요. 오른쪽은 분모를 x 플러스 1로 갔을 때 A에는 뭘 곱했다고요? x 플러스 1 제곱을 곱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에는 뭘 곱했다고요? x에 x 플러스 1을 곱하고 C에는 뭘 곱했다고요? x만 곱하면 됩니다.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은 역시 얘하고 같아야 됩니다. x 값에 관계없이. 물론 개수 비교법을 해야 되지만 이번에 두 번째 방법 수치 대입법. x 대신에 0을 대입을 하면 얘가 없어지고 얘가 없어집니다. 결국은 a만 남고 1이 a가 됩니다. 1은 0 들어가면 a가 되겠죠. 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얘하고 얘가 없어지고 c만 남겠죠. 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은 0, 0, 마이너스 c, c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되겠죠? 네,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쭉 대입을 해보면 1은 A 대신에 B는 뭔가 이쪽 1을 넣어도 0, 뭐 다른 걸 넣어도 되는데 다른 걸 넣어도 1을 마이너스 1을 넣어도 0을 넣어도 다 없어져 버리니까 다른 어떤 아무런 수나 간단한 수를 넣으면 돼요. 그럼 다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대입을 해보면 0, 마이너스를 넣었으니까 x 대신에 1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해 보면 1이 되고 A가 1 나왔고요. 1 대입하면 4 플러스 1 넣으면은 2B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1이었고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2B 슉 넘어가면 얘가 2가 되고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2가 되면 B도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B 혼자 남으면 그냥 수치 대입법 할 때는 뭐 다 넣고 A하고 B에 1하고 마이너스 A하고 C에 1하고 마이너스 1 넣고 개수 비교법 해도 되겠지만 뭐 또 다른 어떤 수 가장 간단한 수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B의 값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네.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조금
생각이 좀 어렵게 되면 640번 풀이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독특한 것은 선생님이 다 보겠습니다. 대신 여러분한테 오늘 변형 문제 다 줬지 않습니까? 초록색 여러분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x가 1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 640번입니다. x-1 이거의 10제곱 이거분의 x9제곱 플러스 1. 자, 이 문제 하려고 앞에 거 풀었다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1 이거의 제곱 이거분의 a제곱 a2 참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x-1 이거의 10제곱 분의 a10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a1에서 10까지 상황을 보면 자, 오른쪽 분모를 똑같이 했죠. 이때까지 상황을 보면 똑같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a1에다가 뭘 곱했을까요? x-1 9제곱 a2에는 뭘 곱했을까요? a2에는 x-1 8제곱 a3에는 뭘 곱했죠? x-1 7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가서 a9에는 x-1을 하나 곱했을 것이고 a10에는 아무것도 곱하지 않았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문제가 뭐냐면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땅땅땅땅땅땅 A10까지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노? 자, 1학기 때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얘를 만약에 x-1 이거분의 10 이거분의 위에 걸 전부 다 통틀어서 간단하게 fx라고 뒀습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f 상수를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은 미지수 x 대신에 x 대신에 1을 넣는 게 원칙인데요. 지금 여기는 x가 와 있는 거 아니고 x-1 즉 얘가 1이 돼야 되는 거죠. 얘가 1이 되고 얘가 1이 되면 a1, a2, a3 곱하기 1, a4 곱하기 1, a5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1은 7제곱을 하든 8제곱을 하든 9제곱을 하든 1이니까 그럼 얘가 1이 되려면 2를 넣어야 됩니다. 2. 그러면 위에다가 2를 왜 오른쪽에다 2를 넣었다는 것은 왼쪽에도 2를 넣은 거고 왼쪽에 2를 넣으면 2의 9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네, 이런 내용입니다. 512, 513 그게 답입니다. 되겠죠? 네, 우리 항등식 할 때 수치 대입법에서 좀 독특했던 문제, 난이도 상위권의 문제 그거 있습니다. 자, 옆에 유형 4번 볼게요. 유형 4번. 네, 앞에서 A 단계 할 때도 좀 했었는데요. 바로 분리형, 그리고 결합형에서 분리형에 해당하는 건데요. 분자의 차수가 제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 대분수 형태로 만들어서 해결하면 계산이 편합니다. 자, x-1분의 x 볼게요.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3 그다음 빼기 x 마이너스 2분의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있는데, 자, 예전에는 이제 기본 A 단계 할 때, 지난 시간에 A 단계 할 때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눗셈을 다 해가면서 분자하고 자연수분 갈랐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번거로움 없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얘는 딱 보니까 차수가 같지 않습니까? 차수가 다르면 모르겠지만 차수가 같다면 x-1 이거 위에 뭐가 필요할까요? 마이너스 1이 하나 더 필요하고요. 그럼 여기까지가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플러스 1로 보정해줘 버리면 되겠죠. 또 뒤에 것도요. x 플러스 1. 그런데 앞에 개수가 2가 있네요. 그럼 그 옆에 x 플러스 1 이렇게 하나 달아주면 됩니다.
분모하고 똑같게. 그럼 여기까지 해서 2지 않습니까? 그럼 2x 플러스 2인데 2x 플러스 3과 같아지려면 1이 더 있으면 되겠죠. 또 옆에도 x 플러스 2 이거분에 x 플러스 2하고 플러스 1이 더 있으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거분에 2로 묶었으니까 x 마이너스 2 똑같이 하고 플러스 1을 하나 더 달아주면 2x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묶어서 1 되고요. x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이 됩니다. 플러스 요렇게 하면 2가 되고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묶으면 1이 되죠.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1 그리고 요렇게 하면서도 마이너스 뽑아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요렇게 올 거고요. 요렇게 오면 2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2. 또 이 마이너스가 뒤쪽까지 영향을 미치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합형입니다. 이제 분리했고요. 그 다음에 결합을 해야 됩니다. 4개가 가는데, 4개가 있는데, 어차피 분모는 4개를 다 곱한 게 분모가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랬죠?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얘하고 얘를 연결하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하고 x 플러스 2를 가져오고요. 여기는 x 플러스 2를 곱했을 것이고 여기는 얘를 곱했겠죠.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여기에다가 얘를 곱해서 분자에 올렸는데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x 플러스 더하면 참 빼면 여기에다가 x 마이너스 2 얘가 되고 여기는 위아래로 x 마이너스 2를 여기는 위아래로 x 플러스 1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쓱쓱 이렇게 됩니다. 위에는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뺄셈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하고 얘는 위에 3이 있었고요. 3이 있었는데 여기 요걸 곱했겠죠? 요거 쭉 풀게요. 풀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3으로 하면 일단 마이너스 하나 빠지고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 뒤 오겠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 안에서 요렇게 없어지고 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요까지 하면 마이너스 6x가 분자에 오고 분모는 이 발로 4개가 이렇게 오게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요렇게 문제 해결하게 됩니다. 자, 답 1번이고요. 이해되나요? 이 문제 안에 얘를 분리해서 계산하는 방법과 또 두 개씩 묶어서 결합해서 해결하는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들어있는 문제였습니다. 되겠죠? 네,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43번은 기본적인 공식이 좀 이해돼야 되는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하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하고 이거 두 개 곱하면 뭐가 될까요? 제일 첫 번째 줄은 이렇게 될 거고 얘는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복 2차식의 합차의 공식이라고 하던 그 공식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 안 되면 얘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죠? x제곱 플러스 1 이거에다가 빼기 x 하나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여기가 플러스고 뒤에가 마이너스 플러스 뒤에가 플러스 1 이거 전체 제곱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합차의 공식에 의해서 밑에처럼 나온다는 거 이해될 겁니다. 뭐 그 다음에 쉽습니다. 여기가 x 세제곱으로 묶고 나면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올 거고 또 뒤에는 플러스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오면서 마이너스 2x 뭐 이렇게 될 거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하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알아서 위로 올리고 가면 됩니다. 얘가 올라갈 땐 얘를 곱해서 올라가면 되니까 5창 나오게 될 거고 뭐 등등등등 하시면 됩니다. 뒤쪽 부분분수 이제 분분수 나오겠습니다. 집중 공략으로 되어 있죠. 유형 5번 분분수 되어 있습니다. 앞에 거는 그 A 단계에서도 해봤으니까 넘어가고 45번 문제 메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45번. 자, 여기서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45번. fn이 x 플러스 n 곱하기 x 플러스 n 플러스 1 이거분의 1이라고 하자. 얘를 기반으로 해서 F3과 F4 그리고 당당당당당 F10까지 더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부분분수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얘를 간단하게 정의를 하죠. A 곱하기 B분의 1은 B 빼기 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기억하시나요? A 곱하기 B분의 1은 B 빼기 A 이거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얘가 기본입니다. 얘를 바탕으로 여기서 얘를 빼면 얼마죠? 1입니다. 1이에요. 1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1이라는 것은 결국 이거 빼기 이걸로 정의될 수 있다. x 플러스 n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빼기 x 플러스 n 플러스 1 분의 1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3분의 1 빼기 x 플러스 4분의 1 여기까지가 요겁니다. n 대신에 3 들어간 겁니다. 그럼 얘는요. 얘는 x 플러스 4분의 1 빼기 x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될까요? 그 다음에 F5가 있다고 치면 F5는 뭐가 될까요? 플러스 x 플러스 5분의 1 빼기 x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부분분수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미적분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등장할 건데 그 개념의 기본적인 개념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가 아무리 중간에 쭉 있어도 이게 천이 되고 만이 돼도 이렇게 해도 결국은 중간에 거 쭉쭉쭉쭉 사라지고 맨 앞에 가고 맨 뒤에 게 남을 것이다. 맨 뒤에 게 뭐예요? 이렇게 쭉 가다가 10이 들어가면 x 플러스 10분의 1 빼기 x 플러스 11분의 1 얘가 남는다. 그러면 얘는 뒤에 따른 거에 의해서 없어질 거고 얘도 그 앞에 있는 거에 의해서 없어질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네, 이게 이제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인 느낌이에요.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네, x 플러스 3분의 1 빼기 x 플러스 11분의 1 얘가 될 것이고 얘만 계산해라라는 거죠. x 플러스 3, x 플러스 11 이거 x 플러스 3, 11에서 x 플러스 3을 뺐으니까 11 빼기 3만 하면 됩니다. 얼마죠? 네, 8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네. 네,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A 플러스 P 빼기 C네요. 빼기 C 빼기 C는 3 플러스 11 빼기 8 이렇게 돼서 답은 6이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 오시겠어요? 네, 얘가 앞으로 계속 출제되는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보고요. 464번은 이렇게 진짜 단원 없이 그냥 수능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간혹 좀 혼돈될 건데 그냥 느낌까지 해야 됩니다. 얘를 이거 어떻게 계산해? 얘는 8이
8이 연속하는 두 수의 혹은 연속하는 두 짝수 혹은 두 홀수 아니면 연속하는 두 3의 배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자연수 중에서는 1 곱하기 8하고 2 곱하기 4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8분의 1 막인데 얘를 2 곱하기 4분의 1로 보고요. 그 옆에 24분의 1이 있죠. 얘를 4 곱하기 6분의 1로 보고요. 그 다음에 48분의 1이 있죠. 얘를 6 곱하기 8 이거분의 1로 보면 돼요. 그럼 440분의 1이 있는데 얘는 연속하는 두 짝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20 곱하기 22 이거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얘는 이제 수열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또 등장하게 돼요. 수열이라고 하는 파트가 등장하는데요. 고등학교 수학 1이라고 하는 과목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학기,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나오는 수열에서 또 이 부분분수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등차수열, 등비수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열이 있는데 여러 가지 수열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수의 나열. 함수식으로 나타내면 극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로 나타내면 수열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 부분분수는 다양한 연결에서 자꾸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쪽 하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이래요. 계속 등장해요. 이 단어에서 등장하고 저 단어. 그럼 내야죠. 그렇죠? 네,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B 빼기 A 2분의 1이고요. 여기도 B 빼기 A 2분의 1입니다. 묶어버리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빼기 6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없어지게 되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없어지게 되고 20분의 1 빼기 22분의 1이니까 다 없어지고 이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해보면 3번에서 답이 나옵니다. 3번에서 답이 나오고요. 계산은 넘길게요. 되겠죠? 네. 647번도 볼게요. fx가 4x제곱 마이너스 1인데 그 밑에 보면 f1분의 1, f2분의 1, f3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할 때 fx분의 1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fx분의 1은 4x제곱 빼기 1분의 1인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2x 플러스 1 하나, 2x 마이너스 1 하나인데 마이너스를 앞에 두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b 빼기 a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양수로서 남는다면 b가 좀 큰 게 낫겠죠. b가 작으면 이 두 개가 바뀌면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렇게 되니까요. 이거 분의 1이고 b 빼기 a 여기에서 얘 빼면 2에서는 2x대로 없어지고 1 빼기 마이너스니까 2분의 1이 되고요. 2분의 1에 2x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2x 플러스 1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하면 돼요.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기까지 해주면 거의 다 해준 거예요. 네. 옆에 유형 6번이 있습니다. 648번. 얘는 이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변형 약간 멘트를 하나 더 넣으면 난이도가 또 싹 높아지게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살짝 틀렸는데 한번 그것까지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 빼기 1 빼기 1 빼기 1 그 다음에 1 빼기 x분의 1 자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자 1 빼기 1 빼기 1 빼기 1 빼기 1 빼기 1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얘가 도대체 무엇이겠노? 라는 건데요. 자 이런 문제는 전체를 다 끌고 가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구분 묶어가면서 조금 이해하면 좋겠는데 요렇게 하나 묶고요. 두 개
3개, 그 다음에 4개.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어보면 뭐 기억니은 디귿을 하든지, 그럼 A는 1 빼기 X분의 1이거든요. 얘는 X로 하면 X에 X 빼기 1입니다. 그러면 B는 1 빼기 1이 되고 여기 1이 있죠? 1이 되고 X분의 X 마이너스 1입니다. 1 빼기 A분의 1인데 A가 얘니까 번분수죠? 1 나누기 이거니까 곱하기 역수, 즉 1 빼기 X 마이너스 1분의 X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헷갈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은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얘는 X-1 이거분에 X-1 빼기 X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X-1분의 마이너스 1 얘가 됩니다. B까지 계산하면 요겁니다. 그럼 C는요? C는 또다시 1 빼기 B분의 1이지 않습니까? B분의 1 마이너스 X-1분의 1 빼기 빼기는 플러스로 바뀌고 1 더하기 X 빼기 1 X입니다. C는 X입니다. 그러면 이 식은 1 빼기 X분의 1입니다. 1 빼기 X분의 1 C가 X니까요. 그리고 1 빼기 X분의 1 여기서 계산했듯이 X분의 X 마이너스 1 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면 물론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 이게 전체를 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 이해될까요? 네. 여기에서 약간 또 문제의 상황을 한번 바꿔볼까요? 얘를 fx라고 두고 y equal fx 얘의 정의역 원소가 될 수 없는 수는 뭘까요? 이거의 정의역이 원소가 될 수 없는 수. 일단 x 1. 네, 분모가 0이 되면 그거는 정의될 수 없는 값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x equal 1이 되면 안 됩니다. 또 0. x equal 0. 어디서든지 전체가 그 어떤 모양을 갖는지 그것도 관계없고요. 무조건 그 변형하는 과정에서 0이 되는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건 정의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얘를 실제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데 그림을 그려다 보면 x equal 0이라고 하는 점근선이 만들어지고 x equal 1이라고 하는 점근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해되겠죠? 하여튼 뭐 그거는 좀 차원이 높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그 맨 하나만 딱 넣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생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어렵지 않고요. 자, 650번 문제 한번 볼까요? n 플러스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5분의 1 그럼 밑에는 n 플러스 5분의 1과 플러스 n 플러스 8분의 1 마이너스네요.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이 왜 되겠노? 일단 번분수니까 분모와 분자에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간단하게 하는 방법 분모 분자에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 n 플러스 2, n 플러스 5, n 플러스 8을 곱합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남았을까요? n 플러스 2가 약분되어지고 나면 얘는 n 플러스 5 곱하기 n 플러스 8이 될 거고 빼기 뒤에는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8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기에 얘를 곱했습니다. n 플러스 5 약분하고 나머지 두 개가 남은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n 플러스 5 약분되어지고 나면은 얘가 n 플러스 2, n 플러스 8이 남았고 뒤에는 n 플러스 2, n 플러스 5가 남았을 거예요.
복잡하다 싶지만 이걸 바로 전개하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뭘 이용하면 얘하고 얘를 묶어버리면 n 플러스 8로 묶어버리면 이쪽에는 n 플러스 5가 여기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 마이너스까지 해서 분배 법칙을 쓰면 계산이 편해집니다. 유리식 어렵진 않지만 쓸데없이 계산이 복잡해지고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스킬을 쓰면 되고요. n 플러스 2, n 플러스 2, n 플러스 2로 묶고 그러면 n 플러스 8 빼기 n 빼기 5 네, 여기에 n 플러스 2에 얘가 곱해졌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스그득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3이 나오고요. 자, 3에 n 플러스 8이 되고요. 밑에는 뭐가 되죠? 밑에는 3에 n 플러스 2가 됩니다. 3마저 역분되고 나면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8이 되겠죠. 자,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 이 상태에서 무작정 뭔가를 넣을 것이냐? 그거보다는요. 자, 요거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생각이 편해집니다. 네. 일단 1이라고 하는 자연수, 즉 거기 보면 이제 수의 범위를 제한하는 용어가 좋겠죠.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요. 1이라고 하는 자연수가 이미 나왔어요. 그럼 얘가 음수가 되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얘가 제일 작은 자연수예요. 전체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0 또는 0은 또 될 수 없잖아요.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요.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n 플러스 2는 뭐가 돼야 돼요? 6의 약수가 돼야 돼요. n 플러스 2는 6의 약수가 돼야 돼요. n 플러스 2는 6의 약수가 돼야 돼요. 되겠습니까?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요. 자연수가 돼야 돼요. 얘가 0돼도 돼요. 그런데 0될 수가 없어요. 0될 수가 없어요. 0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분자가 있으면 0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음에 유리함수에서 한번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0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얘가 6의 약수가 돼야 돼요. 6의 약수 뭐 있죠? 1, 2, 3, 6이지 않습니까? 1이 되기 위해서는 n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고요. n이 정수라고 했습니다. n이 정수라고 했어요. 수의 범위를 제한하는 용어는 굉장히 좀 주의하시고요. 그러니까 n이 마이너스 1 돼도 됩니다. 그리고 0 돼도 되고요. 그 다음에 1, 4 이렇게 4개가 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대부분 학생은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한번 넣어보자 하면서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죠? 실수하기 좋아요. 한 개, 두 개 놓칠 수도 있고 뭐 하다 보면 제일 첫 번째 생각했던 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또 한 번 더 생각해서 5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렇게 만들어서 가장 깔끔하게 실수하지 않도록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흔치 좀 한 번씩 또 등장하는 문제가 바로 밑에 있는 51번 문제입니다. 51번 문제 19분의 43 얘를 a 플러스 뭐분의 1 b 플러스 뭐분의 1 c 플러스 d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내라.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얘를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문제인 648번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문제였고 이번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문제입니다. 힌트. 여기서 A, B, C, D를 잡아가는 방법은 얘네들이 1이 분자가 1이다라는 겁니다. 분자가 1이라는 것은 얘네들이 뭐보다 작다는 뜻이죠? 1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얘 동그라미 쳐놓는 겁니다. 왜? 밑에 보면 수의 범위를 제한하는 용어에서 자연수 A, B, C, D 이미 B라고 하는 게 자연수지 않습니까?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그 옆에 또 뭔가 있는데 네, 얘는 1보다 커요. 1보다 크니까 1보다 큰 수분의 1은 1보다는 작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9분의 43. 얘를 43을 19로 나누면 몫이 얼마죠? 2번 38 정도 되겠네요. 그죠? 뭐 초등학교처럼 이렇게 합니다. 네, 13에서 8을 빼니까 5가 되고요. 그럼 얘는 뭐죠? 2 더하기 19분의 5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2 더하기 일단 A가 2입니다. A가 2입니다. 근데 그 다음 뭘 생각해야 돼요? 분자가 1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요? 분자 1로 바꾸면 분모에 뭐가 들어와요? 5분의 19가 들어오면 됩니다. 5분의 19.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해돼요? 네. 얘를 이쪽으로 가는 상황은 분자 나누기 분모, 분자 곱하기 분모 역수.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9분의 5를 갖다가 분자를 1로 만들려면 분모를 이수의 역수로 만들어버리면 된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다 했을 겁니다. 2 플러스 1. 얘를 또 나누죠. 몫이 얼마입니까? 3이고요. 5분의 4가 될 겁니다. 또 이번에는 얘에 맞추어서 얘를 조정을 해야 되겠죠. 2 플러스 1, 3 플러스 위에를 1로 만들어 주려면 밑에 4분의 5가 되면 될 것이고, 그럼 얘는 2 플러스 1, 3 플러스 1, 4분의 5는 1 플러스 4분의 1, 뭐 이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쭉 가면서 A, B, C, D, A, B, C, D 이렇게 나옵니다. 될까요? 네. 분자 1로 만들 때는 그 수를 역수를 취해서 분모의 자리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유형 7번으로 들어갑니다. 유형 7번은 솔직히 건너뛰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우리가 1학기 때 너무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너무 많이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딱 한 문제 654번 보고 갈게요. 654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퀄 0일 때 x 4제곱 빼기 x 4제곱 분의 1 이거의 값을 구해봐라. 얘는 x제곱 플러스 1 x제곱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이거하고 같을 것이고, 맞죠? 얘는 또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x제곱 x 플러스 x분의 1 x 마이너스 x분의 1 뭐 이거하고 같을 겁니다. 자, 이런 모양 보면 우리 여기서 뭐 하고 싶죠? 양변을 나누기 x. x가 0이 아님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x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x분의 1 이퀄 0이라 x 마이너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3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럼 일단 여기에서 얘가 마이너스 3 나왔고요.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은 어떻게 구하게 됐죠? 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곱을 했을 때는 x 마이너스 x분의 1 이거 전체의 제곱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돼? 쌤, 그 위에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그 제일 위에 식. 제일 위에 식이? 그 x 제곱 플러스. 플러스 1. 오케이. 플러스. 오케이. 땡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잘 가르쳐줬습니다. 네, 얘가 일단 마이너스 3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분의 1 바로는 못 구하는데 제곱을 해보면 x 플러스 x분의 1 이거 전체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하면 된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곱셈 공식 변형. 네. 그래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이었고 마이너스 3 제곱이면 9가 되고 9 빼기 4 즉 5가 됩니다. 얘가 5가 되면
플러스 5가 루트 5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수도 있는데 주의해야 되는 것은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다. 그럼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으면 x가 클까요? x분의 1이 클까요? x분의 1이 더 작습니다. 예를 들어봐요. x가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럼 x분의 1은 얼마죠? 마이너스 2잖아요.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2가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음수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x가 더 큰 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올 때 특히나 x가 0하고 1 사이면 x보다 x분의 1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이너스로 가면 또 그죠? 실수하게 되니까 항상 이런 거 조금이라도 헷갈린다 싶으면 간단한 예를 들어서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겠죠? 네. 실수 안 해야 되니까요. 하여튼 얘가 더 크다? 그러면 얘는 무슨 수다? 양수다. x 마이너스 x분의 1은 루트 5다. 루트 5. 얘가 루트 5가 됩니다.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x분의 1 이거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 곱셈공식 변형 그죠? 앞에서도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9 빼기 2라서 7이 되고요. 1 곱하기 7 해서 마이너스 21 루트 5 이렇게 답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유리식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보다는 앞쪽에 있는 다항식의 계산, 다항식의 연산, 곱셈공식 변형에 더 초점을 둔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낮은데 그래도 혹시나 우리는 혹시나 모르니까 이런 특히나 분수일 때 범위에서 저 x와 x분의 1 사이의 비교 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유형 들어가겠습니다. 8번 유형 들어가는데요. 자, 얘도 우리 앞에서 했던 그 곱셈 공식의 그쪽 다항식 연산에서 조금 다뤄봤던 내용인데 그 위에서 제목에서 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보자, 해결해보자라는 건데 보통 이런 거 있으면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a다 뭐 이런 이야기로 보통 문제 해결을 많이 해요. 문제 있는 거 한번 볼까요? A의 첫 번째 겁니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 플러스 B의 C분의 1 플러스 A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C의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얘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B분의 A, C분의 A, C분의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 B분의 A가 있는데 요 뒤에 보면 A분의 B도 하나 있습니다. A분의 B도 하나 있고 또 C분의 A가 하나 있는데 요 뒤에 보면 A분의 C도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C분의 B가 하나 있는데 C분의 B 하나 있는데 요 뒤에는 B분의 C도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재배열을 할 수 있습니다. 얘가 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아까 그걸 이용해야 되니까 A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면 A분의 B 플러스 C고요. B는 A 플러스 C가 있고요. C는 A 플러스 B가 됩니다. 좀 전에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얘는 마이너스 A거든요.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A, B분의 마이너스 B, C분의 마이너스 C 이런 느낌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역시 마찬가지 유리식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왔지만 다항식의 연산에 가까운 문제고 657번 나오면 거의 지금 순간에 657번이 나오면 거의 다 무너질 것 같은데 그래도 기억하는 학생이 한두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제곱분의 1 플러스 B제곱분의 1 플러스 C제곱분의 1 얘가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 이거의 제곱과 같을 때
이거 이 제곱과 같을 때 ABC 분의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얘가 왜 되겠노?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길게 끌려고 하면 이제 집중은 높아지겠지만 시간이 지금 없어서 왼쪽 정리해보면 A제곱, B제곱, C제곱 이거 위에는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C제곱, A제곱 A제곱, B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전개하면 되겠죠? 되겠죠? 얘는 A, B, C로 통분하게 되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거 전체의 제곱입니다. 결국 A제곱, B제곱, C제곱, A제곱, B제곱, C제곱 분모는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B제곱, C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이 뭐하고 같아? 이거 전체를 제곱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거 전체의 제곱과 같은데 얘를 제곱해보면 앞에 것 이거 A제곱 플러스 2에 AB, BC 플러스 BC, CA CA, AB 이렇게 됩니다. 얘는 어디서 왔노? 이거는요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거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2 XY 플러스 YZ 플러스 ZX 이 곱셈 공식에서 왔습니다. 기억나시나요? 2XY, 2YZ, 2ZX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있는데 이 부분이 뭐가 돼야 같아져요? 0이 돼야 되겠죠. 즉 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A, B, C로 묶었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A, B, C로 묶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됩니다. 근데 문제의 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A, B, C가 나니콜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B, C가 나니콜 0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 0이 아닌 세 실수라고 되어 있네요. 그 표현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세수도 0은 아니다. 그럼 얘가 0일 일은 없다. 그러면 얘가 0이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다. 여기서 이까지 왔는데 결국 이야기하고 주어지고 싶은 것은 얘를 주어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되죠? 3입니다. 3입니다. 기억 안 나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면 다 무너진다 했잖아요. 자, 세 개의 문제에 대한 세제곱이 있는 유일한 공식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그 다음에 뭐가 나왔었죠? 마이너스 3ABC 얘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여기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거였더랬어요. 그래서 이 공식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항상 끌고 왔던 게 뭐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얘가 3ABC와 같아질 조건 첫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거나 두 번째 A 이퀄 B 이퀄 C일 때 이렇게 두 가지였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얘가 2분의 1에 A-B 전체의 제곱 플러스 B-C 이거에서는 C-A 이거의 제곱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0이 된다는 것은 세 문자가 서로 같은 수다. 또 얘가 0이 된다는 것은 그래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되면 결국 이쪽이 0이라는 것은 얘하고 얘가 같다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3ABC가 돼야 돼. 그래서 3이야. 그죠? 네.
그 당시의 연산에 더 부합하는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유리식이라고 하는 단원에서는 그렇게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긴 한데 나오면 당원에서입니다. 왜? 한참 우리 기억에서 사라진 지가 한참 됐으니까. 되겠죠? 이제 끄집어 올렸죠? 네, 망각을 다시 끄집어 올려놨습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유리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미래식 부분이죠. 네. 658번 문제입니다. 658번 문제. 658번 문제. 이것도 선생님 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아닙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그 658번에 주어진 조건 3분의 x 더하기 y 이퀄 4분의 y 더하기 z 이퀄 5분의 z 더하기 x. 얘는 뭐하고 같다 그랬죠? x 더하기 y 대 y 더하기 z 대 z 더하기 x가 몇 대 몇 대면 3대 4대 5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이나 같은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이 표현이나 같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x 더하기 y는 3k라고 두면 되고요. y 더하기 z는 4k라고 두면 되고 z 플러스 x는 뭐라고? 5k라고 두면 됩니다. 자, 중학교 2학년 때 조금 난이도 있게 공부했다면 이런 세 문제에 대한 연립 1차 방정식을 했을 텐데요. 이 문제 해결하는 전략은 싹 다 더합니다. 싹 다 더하면 2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됩니다. 이쪽 싹 더하면 뭐가 되죠? 네, 3, 4, 5, 네, 12k가 됩니다.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k가 나오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리을에서 기억을 빼면 x, y, z에서 x 더하기 y를 빼면 z만 나겠죠. 3k입니다. 또 니은을 빼면 리을에서 니은을 빼면 뭐가 남죠? x가 남고요. 2k, y는 k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런 스타일입니다. 자, 요거 일단 해결해 놓고 갈게요. 자, 요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넣으면 되죠.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플러스 z 세제곱 이거분의 x, y, z. 네, 세수가 같다. 만약에 이것도 2k 되면 뭐 얘는 볼 것도 없이 3분의 1인데요. 어느 세수도 어느 세수, 이 세수의 합이 0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3분의 1 될 리는 없고요. 그냥 넣으면 됩니다. x가 2k니까 2k 세제곱 8k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y는 k 세제곱, z는 3k니까 27k 세제곱. 이거분에 다 곱하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6k 세제곱. 그러니까 k 세제곱은 다 약분돼서 없어지고 8 더하기 1 더하기 27 9 27이니까 36 36분의 6이 되고 6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됩니다.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데 여기서 응용 버전 하나 들어갈까요? 응용 버전 여기는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3분의 xy 이퀄 5분의 yz 이퀄 5분의 이 중간에 4였네요. 4 5분의 zx 얘가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xy 대 yz 대 zx가 3대 4대 5라는 이야기일 거고, 그죠? 그럼 xy가 3k yz는 4k zx는 얼마? 5k 이렇게 두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싹 다 곱합니다. 싹 다 곱해요. 가위로 연결되어 있으면 싹 더하고요. 싹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x제곱, y제곱, z제곱이 돼요. 문제는 여기가 k의 세제곱이 돼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x, y, z 하면 루트를 붙일 거거든요.
그럼 x, k 세제곱 있으면 k 루트 k가 되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럴 때 계산하는 전략은 제곱을 붙여버립니다. 제곱을 붙여버려요. 이해돼요? 어차피 똑같잖아요. 비례상수니까. 제곱을 붙여버리면 이쪽은 3 곱하기 4 곱하기 5 얼마죠? 4, 5, 20에다가 60 K 6제곱 그죠? 그러면 여기는 60이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4 곱하기 15니까 2루트 15 K 세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얘를 나누면 K만 남잖아요.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누게 되면 리얼 나누기 티어 얘가 기억이고 얘가 리얼이면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거 나눴으니까 Z만 나누면 되고 Z는 여기서 이걸 나누면 2분의 3분의 나누기 기억이 키 밑에 가야죠. 3분의 2 루트 15 K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그렇게 하시고요. 자, 얘가 나오면 요 정도. 그런데 곱하기로 나오면 K가 되면 조금 복잡해지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K 제곱을 달면 좀 계산이 편해지는 스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유형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리식의 값이라고 하는 건데요. 유리식의 값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면 미지수가 몇 개 있느냐 앞에 주어진 조건에서 3x-3y 플러스 2z 이퀄 0 이거일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이거분의 xy, yz, zx 자 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전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전략 자 지금 계속 공부했던 학생들 잘 아시죠? 미지수 한 개당 그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데는 몇 개씩이 필요해요? 한 개. 미지수 한 개당 한 개. 그럼 미지수가 3개 등장했습니다. 몇 개씩이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2개밖에 없어요. 그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 그래요. 정할 수 없어요. 그는. 정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관계를 설정할 수 있어요. 즉 하나의 문자로 몰고 갈 수 있어요. B를 정할 수 있습니다. 3개의 문제에 대한 연립 방정식 풀 때 전략은 어떻게 했었냐면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하나의 문자를 없애버려요. 자 무슨 뜻이냐면 여기 공통으로 x, y, z 중에 뭘 없애기 좋노? 딱 보니까 여기 2z가 마이너스 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두 개를 더해버리면 4x 마이너스 2y 이퀄 0이 되고 2x 마이너스 y 이퀄 0이 되니까 y를 뭐로 바꿀 수 있어? 2x로 바꿀 수 있어. 그럼 뭐로 몰고 가면 돼? x로 몰고 가면 돼.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첫 번째 식에서 x 더하기 y가 2z예요. 첫 번째 식에서 x 더하기 y가 2z인데 y가 2x래요. x 더하기 2x가 요걸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2x가 2z예요. 그러면 z는 2분의 3x예요. 2분의 3x예요. 그럼 z 대신에 2분의 3x 넣으면 제곱하면 4분의 좀 복잡하잖아요. 그럼 비례상수를 다른 걸로 가져가요. 즉 무슨 뜻이냐면 x 대 y 대 z가 x 대 2x 대 2분의 3x면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1대 2대 2분의 3이 아니라 2를 곱해서 2대 4대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럼 얘를 2k, 4k, 3k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x 대신에 2k가 들어가요. x 대신에 2k가 들어가면 4k 제곱, y 대신에 4k가 들어가요. 16k 제곱, z 대신에 3k가 들어가요. 제곱하면 9k 제곱. 위에는 xy 8k 제곱, yz 12k 제곱.
ZX 6K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면 된다 이거예요. 어차피 K제곱은 약분되어지고 나면 결국 얘 계산하면 29분의 26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가능하겠죠? 네. 자, 마지막 664번 문제. 자, 664번은 이제 나오면 뒤쪽 그 5문제 중에서 하나로 나올 건데요. 자, 한번 봅시다. B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신입생 정시 모집에서 A하고 B하고 A 학교와 B 학교가 있습니다. 지원자 수입비는 1대2, 합격자 수입비는 3대4, 불합격자 수입비는 2대5일 때 A 학교 합격률은 어떻게 되노? 문제 천천히 읽었습니까? 일단 이 문제들은 풀이 전략이 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비례식인데 기준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기준이 두 가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A 학교냐 B 학교냐 이렇게 나오면 두 가지 나오는데요. A 학교, B 학교 표를 만듭니다. 4칸짜리 4 곱하기 4 4 곱하기 4 표를 만듭니다. 합계 지원자 불합격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원자라고 하는 건 뭐죠?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합하면 지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원자가 어떻게 보면 합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원자 합격 불합격 A 학교에 지원했는데 합격이 된 사람도 있고 불합격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두 개 합하면 이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하나하나 넣어봅시다. A, B 두 학교의 지원자 수의비는 1대2인데 얘는 좀 이따 이야기하고 합격자 수의비가 3대4예요. 합격자 수가 3대4예요. 3명일까요? 아니죠. 비례상수 들어가야 되겠죠? 뭐 X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4X, 합계는 7X.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불합격자가 몇 대 몇이라고요? 2대 5입니다. 2X일까요? 비례상수가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2Y. 그 다음에 여기가 5Y. 합이 얼마죠? 네, 7Y. 뭐 이렇게 되고요. 얘가 쓰일 때도 있고 안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 또 그 B가 지원자의 수 B가 1대 2랍니다. K 대 2K. 뭐 이렇게. 아니 얘 K 대 2K라고 주지 말고 요거 그대로 적읍시다. 요거 3X 플러스 2Y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4X 플러스 5Y 이렇게 합시다. 사실 얘는 필요 없었네요. 얘가 쓰일 때도 있습니다. 인원수를 물을 때가 있으니까 합격률이 있고 또 인원수를 물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3x 플러스 2y 이거 대 4x 플러스 5y 이렇게 되고요. 얘가 필요하네요. 필요해요. 합격률 이렇게 나오니까. 자, 얘가 얼마라고요? 얘가 지원자의 수입비가 1대2니까 1대2랍니다. 1대2. 그럼 x하고 y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x 대 y가 얼마인지 나오게 되는데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6x 플러스 4y가 4x 플러스 5y와 같고, 그럼 2x가 y와 같으면 x 대 y는 1대 2입니다. x가 1이면 y는 2고요. 문제는 A 학교의 합격률입니다. A 학교 합격률 비율인데요. 위에 뭐가 들어가죠? 합격자. 밑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원자. 그렇죠. 지원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즉 3x 플러스 2y 이거분의 3x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요. 자,
비례상수가 있긴 하지만 그냥 x 대신 1 넣으면 되고 y 대신 2 넣으면 됩니다. 3 플러스 4 이거분의 3 7분의 3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되겠죠? 요 스타일이 666번도 그대로 가면 됩니다. 666번도 그대로 가면 되고 오케이? 네. 오늘 여기까지 하면 유형, 유리식에 대한 유형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유리 함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